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하구두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될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죠? 계속. 심지어 올 하반기 시작할 때 올 하반기 시장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안 믿겼죠? 또 반등할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그죠? 그럼 지금 또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방송보다 미리미리 예측에 대한 걸 굉장히 정확하게 다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정말 그런가? 아니 뭐 유튜브 같은 거에 제가 했던 방송들 보시면 다 있으니까 뭐 지금 와서 내가 안 했던 얘기를 했다 그러고 우길 수도 없고 그죠?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들 가르쳐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질 않으세요, 자꾸. 왜냐? 방송하고 다른 방송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에이 이 반장이 뭘 알겠어? 이러고. 근데 글쎄요 진짜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계속 제가 맞추는 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자부하지만 어마어마한 공부의 양과 데이터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껄렁껄렁대고 재밌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큰 오산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송 내용 보시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맨날 그냥 뭐 흥분했다 포기했다. 그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그죠? 이번에 많이 고치자고요. 또 한 번.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 전화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화 세 통, 전화 두 군데 그리고 무료 문자 한 군데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째 어떤 분 되셨나요? 6153님, 2546님, 3002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편하게 저하고 이야기 나누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 아마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저만의 착각을 갖고 출발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이반장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뭐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해결 방법도 찾으면 의외로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전북 익산 사는 권의성입니다. 의성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우리 의성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좀 많이 먹었는데 79세인데요. 7학년 9반.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해봤어요. 이제 시작 막? 네. 그래요. 익산이라 그러셨죠? 익산. 예. 익산이 예전에는 도시가 일이었죠? 일이시. 옛날에 일이라고 했었죠. 일이시. 그 다음에 익산으로 바뀌었죠. 전 그래서 전에 그래서 익산이란 도시가 어딘가 예전에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리는 저희가 전북 이리시는 많이 하는데 익산이란 도시는 없었거든요. 내 이름이.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리가 익산으로 바뀐 거더라고. 그죠? 예. 근데 요즘은 KTX도 쓰고 그죠? 굉장히 큰 도시 됐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의성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실까요? 에코프로비엠을요. 매수가 얼마요? 에코프로비엠 11만 9천 원. 20%. 20%. 또요. LG 에너지 솔루션 45만 4,250원. 15%. 예. 금양 17,800원
예. 15%. 예. 세비캠 16만 700원 15%. 16만 700원에 15%. 허허허허허.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에코프로뱀이 12만 원 정도 되시고 에너지 솔루션이 45만 4천 원 정도 되시네.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요, 그냥 올라갔다 들고 내려가고 했으니까요.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궁금하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은 LG 솔루션 같은 거는요, 좀 네. 수익이 좀 났었는데 그냥 또 갑자기 또 떨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예. 권 선생님 오늘 전화 잘하신 것 같다. 솔직히. 지금 네. 권 선생님 계좌 이거 지금 주식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태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실 때 지금 굉장히 편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아마 요번에도 에너지 솔루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시청자들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에너지 솔루션 전에도 혹시 저희 방송 아마 오래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예상됩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신규 상장 패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쓰레기 같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도 안 좋은 패턴이 상장한 가격 근처까지는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번에도. 지금 잘 보십시오. 상장한 가격 근처까지 올라와서 지금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 상장 패턴 모르는 분들은 이거 깜쪽같이 물먹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저희 방송에 그래서 제가 지금 권 선생님도 전화 잘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솔루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인들 매수 때문에 요번에 이게 올라온 게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왔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주식 괜찮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뭐 항상 전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말한 거 우기지 않잖아요. 변명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변명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항상 방송하는 거 얼마나 많이 올라 있습니까? 제 방송으로 날짜별로 다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치사하게 제가 말한 거 안 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저를 오히려 좋아해 주시는 거 알고도 알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예,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헛소리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과연 외국인들이 사서 지금 방송에서 모든 분들이 2차 에너지 해서 요번에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외국인들 사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지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흐지부지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이 신규 상장 패턴상을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도 이건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진짜 강하냐면은 60만 원까지 뚫고 나중에 나갈 거겠죠. 근데 그 정도에 될 만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샀냐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지만 외국인들 사는 거 간단합니다. 외국인들 왜 살까요? 외국인들 너무 많이 빠지면은 사놓으면은 뭐예요?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쌀 때. 그럼 외국인들 그 다음 산 다음에 안 사요.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작년 11월부터 12월?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막 샀어요. 거래소 주식들. 예. 그때 그래서 다들 올해 시장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다들 방송에서 모두 다 떠들었잖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컴백했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근데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배당 때문에 사는 거지 배당 끝이면 안 살 겁니다 그랬죠. 마찬가지야. 지금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 주식인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되게 많이 빠져. 그럼 쌀 때 어느 정도 사놓으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100만 원일 때는 몇 주 사요? 100주밖에 못 사는데 1억 가지고 50만 원일 때는 몇 주 사요? 200주 사겠네? 같은 돈으로 200주 사. 근데 이 회사 괜찮아. 그럼 들고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매매로 해서 막 정신없이 팔 주식 아니야. 그러면 뭐야? 쌀 때 많이 사놓으면 배당 많이 나오겠네 더? 100주보다 200주가 배당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런 게 많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고 나서 빠질 거예요라고 말한 주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름을 하이브로 돼 있죠. 한번 하이브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이브 보시면은 보시다 보세요. 식류상장 패턴상 안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좋은 패턴으로 가는 것 같더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워낙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다들 뭐라 그랬냐면 외국인들이 주식 사가지고 이 주식 되게 좋을 거라 그랬어요. 하이브 올라갈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십시오. 이때 개인들 많이 샀습니다. 하이브. 왜? BTS잖아. BTS 해서 이제 해서 하이브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 하이브 주식 그렇게 해서 좋게 보는 거라고 해서 방송에서 그때 엄청 애들 얘기했어요. 하이브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주식 팔았습니까? 보십시오. 주식 빠지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 판 거 있나 보세요. 제가 헛소리 하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마인드를 잘못 옛날에 맞지도 않는 책들 그런 책들로 공부하시면서 맞지도 않는 걸로 막 지금 계속 시장을 읽어내시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측해드린 대로 계속 다 움직이죠. 제가 계속 올해 하반기 시장 뭐라 그랬어요? 개인들 갖고 논다 그랬죠. 올리고 그다음 또 떨어뜨리고 할 거예요. 지금 봐세요. 또 떨어졌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다 맞추고 있는지 아세요? 시장을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타임머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개인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지금 전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예시기를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야. 지금도 보세요. 외국인들 한 주라도 팔아서 하이브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큰 주식이? BTS의 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정관념을 갖냐면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들이 사니까 방송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들 사니까 이거 또 쫙 이제 2차 전지에서 올라갑니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 신유상장 패턴상 얘가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저 밑까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신유상장한 가격 근처까지. 그리고 다시 밀려. 진짜 좋은 주식이 되려면 이걸 뚫고 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예를 들어서 신유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런 거 이론적으로 저도 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시청했던 여러분들 저하고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신유상장 패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돈 짭짤하게 벌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알잖아. 신유상장 패턴이라는 건 존재해. 이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막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하이브를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왜 하이브를 보여드렸는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만약에 굉장히 좋게 보신다면 가져가시겠지만 저라면 전 지금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맞다고 봅니다. 글쎄요. 선생님이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권 선생님이 듣던 얘기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더 쇼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뭐 제가 뭐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뭐 제가 얼마든지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제 얘기에 대해서 저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판단의 결정은 이제 권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진짜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사고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야. 요번에 반등이 나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서 계속 갈 거야. 그럼 홀딩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번 열린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약 한 2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강의 때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슬쩍 한번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게 빠지는 패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건 이 어떤 패턴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걸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거나 에코프로비엠 저는 일단 빠지는 패턴으로 봐요.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 빨리 이것도 정리하셔서 현금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비캠인데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세비캠 혹시 세비캠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냥
그 배터리 재활용 때문에 사신 거죠? 그냥 폐배 배터리. 예. 예. 선생님 근데 한번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수익 내고 다시 샀어요. 그죠? 예. 선생님 이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셔야 될 거예요. 예. 이거 반등하는 것 같다가 아마 다시 밀릴 겁니다. 예, 이제 예.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재활용하고 재사용의 차이를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 방송에서만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꾸 폐배터리에 대해서 요즘 폐배터리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폐배터리 되는 쪽일 거라고. 그래서 요번에 주가가 뽑았죠. 그쪽 같다는데. 근데 제가 폐배터리를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폐배터리를 재활용과 재사용은 틀립니다. 재사용은 쉽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전지 쓰던 거, 자동차용 전기차 쓰던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6년, 7년 아니면 8년 이렇게 되면은 그 성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핸드폰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핸드폰 보면 맨 처음에 충전시키면 맨 처음에는 이틀 쓰던 거 풀로 충전시켜도 막 하루 반나절 그러다가 반나절 막 이렇게 막 계속 풀로 충전시켜도 배터리 용량이 오래 못 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새 배터리 사고 막 이러죠. 왜냐하면 그게 수명이 기한이 있어요. 재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그 다음 이제 걔를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못 쓰고 버려요. 그런데 그 전기차용에서 쓰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ESS라고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서 쓰는 배터리들은 더 용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품질이 떨어져도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쓰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 자동차는 못 써. 그러다 보면 그거를 버리지 않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가요. 여러분들 요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요. 이거는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사용. 근데 여러분들 폐배터리에 대해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건 재사용이라 그러는 거고요. 재활용이라는 건 세비캔 같이 양극화 물질 얘네 그거를 가지고 다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동차 폐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 오토 미션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미션 혹시 갈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 미션 한번 갈면은 목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 미션 같은 거 폐차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폐차에 가서 이렇게 확 찌그러뜨리니까 그러면 자동차 다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본체를 찌그러뜨리기 전에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미션은 보통 한 8년 쓴다. 근데 이 차는 지금 한 5년 정도 썼어. 그럼 한 3년 정도 남았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쓸 수가 있어요. 기름칠하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재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기초적인 개념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재사용과 재활용은 틀립니다. 이거는 이 세비캔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애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양극화 물질 같은 거 배터리 분리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 뽑아가지고 다시 순수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공급해주는 거. 이런 건 재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비캔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쪽 폐배터리를 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이쪽 한 번은 될 거예요라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근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폐배터리 앞으로도 많이 될 텐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테마를 한번 타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그 주식은 얼마 정도 쉽니다. 근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들이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세비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 정도 매수가신데요. 요번에 봐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지 않으면은 좀 골탕을 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이 주식 안 팔면 아마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냥 딱 이 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시는 거 이 반장 말이 맞나 혹시라도 보시면 만약에 이거 제 말이 못 믿겠으면 내년 이맘때까지만 한번 딱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반장 말 안 들은 거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우리 권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요. 권 선생님 죄송한데 연세는 많으시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거의 깐난쟁이에요. 그죠? 79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식에 있어서는 권 선생님보다 제가 훨씬 어른이에요. 인생에서는 권 선생님이 어른이지만 주식에서는 권 선생님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권 선생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어른이야. 그러니까 어른의 경험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권 선생님? 예.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아까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항 쪽이 그죠? 예, 뭐 이 태풍에 뭐에 그 경치 없으셔서 제가 워낙 포항 쪽 일정이 취소될 뻔했었는데 근데 제가 억지로 해서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도와드리고 힘드릴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돈 되는 이야기들 열심히 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하는데요. 아마 지금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강의에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돈에 대한 이득이 되는 부분의 이야기, 직접적인 어떤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냐면 포항 쪽에 이번에 위로해드릴 겸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쪽 분들 오실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가 저희가 2시부터 강의 시작인데요. 거기가 1시부터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오셔야지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신민성입니다. 신민성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성님 연세가 64세. 네, 주식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은? 뭐, 한 10년? 가까이 10년이요?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신민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현대인닷컴. 현대 로컴이요? 로템이요? 예. 로템. 예. 예, 매수가 얼마예요? 3200원에 25%. 예. 신성에이지 예. 2365원에 25%. 예. 유일로보틱스 예. 32,800원에 예. 25%. 예. 예, 그리고 색인가요? HPSP. 예. HPSP 예. 69,150원에 예. 20%. 예. 한번 계좌를 좀 볼게요. 예. 일단 10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예? 10년 정도 주식하셨다 그랬죠?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궁금하세요? 뭐 10년 하셨으니까 뭐 나름대로의 주식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부분을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하신 분이니까. 예. 예.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요? 선생님, 죄송한데. 신성 ENG가 제일 궁금하고요. 예. 신성이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생이엔지 같은 경우에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2,360원. 예, 그래요. 예. 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이 주식에 있어서 솔직히? 신재생에너지 쪽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매수를. 신재생에너지. 예. 이 신성이엔지를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자꾸 태양광 이 신재생 쪽을 자꾸 얘기들 하시거든요. 태양광 모듈 쪽을. 예, 맞습니다. 근데 실은 이 태양광 모듈 얘네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그렇게 쉽게 많이 움직이는 주식인가요? 그걸로? 얘네들 글쎄요. 신재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가가 막 움직이진 않은 주식인데 얘는. 그래요? 혹시 얘네 태양광 이쪽 관련들이 얘네 회사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네. 한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래 일단 아무 궁금한 점은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 선생님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 전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이라는 쪽에서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꽃은 이게 주식시장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미국이 결국 세계적인 강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을 못 잡는 세계 강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막 뭐 미국같이 인정받아요? 못 받죠. 뭐 군사력이 미국만큼 약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높아요. 그런데도 예. 러시아가 그렇게 못 받는 건 러시아 금융이 강한 거 보셨나요? 러시아 금융 하나도 안 강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을 잡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요? 홍콩이 뭐 진짜 가보신 분들 아세요? 진짜 조망만 해요. 그런데 홍콩이 뭐 생산하는 거 있나요?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홍콩 왜 그랬을까? 홍콩이 금융을 잡고 있었어요,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걸 제가 왜 그러냐면 금융이라는 건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래요.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주식 이거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데 정말 아는 게 일자도 없어요,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야.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고는 싶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주식시장 빠지면 맨날 공매도나 중지시켜달라 그러고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빠진다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에 정부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들어줘. 표 때문에 들어준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 모르니까 그냥 힘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그날 다 들어줘요, 막.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뭘 하자는 거야. 신성이엔지도 같은 경우에 태양광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세요. 태양광 모듈 좋아요. 태양광 모듈 이 회사에서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이 회사 그리고 제가 왜 이거 지금 주봉을 보였냐면 이 회사 2020년대에도 주가 막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그때 이 회사 태양광 때문에 날아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회사 그 당시 코로나가 뭐예요? 음악병동이라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뭐 그 허연 집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뭐 꼬시는 요인이 되게 많아요, 보면 이 회사. 꼬시는 멘트들 되게 많아요, 기사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 회사는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주가가. 이 회사 실은 그 월봉 보셔도 알겠지만 이 회사 지금 보세요. 이 회사 오히려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런 대로 뭐 여기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보세요. 월봉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죠. 이 회사는 실은 주가가 오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회사예요. 우리가 일명 이런 걸 되게 무거운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는 신성 ENG는 아예 보지도 않는 회사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 회사 그래서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가끔 신성 ENG 투자하시는 분 보세요. 주식 매수한 분. 그럼 제가 꼭 물어봐. 신성 ENG 이 주식을 왜 사세요라고 꼭 물어보는 이유가 왜냐면 신성 ENG라는 주식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이거는 개인들이 실은 접근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회사예요. 그런데 이걸 왜 사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주식 10년 하셨잖아. 10년 했으면 이 자식 무거운 거 모르셨어요, 선생님? 아셨을 건데 뭐 6개월, 1년 그러면 이해가 돼. 10년 하신 분이 이 신성 ENG가 무겁다라는 걸 모르고 주식하셨을까?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성 ENG라는 게 싸다라는 걸로 말하면 글쎄요 뭐 그래요. 뭐 싸다라고 평가할게요. 근데 싼 다음에 많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올라갈 매력이 있어야지 그 회사를 사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신성 ENG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전 매력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뭐 태양광 모듈 어쩌고저쩌고 다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전 글쎄요. 전 그게 그렇게 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매수가가 지금 한 6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20%인데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상 지금은 아직은 좋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그 반도체 공정업체라는 건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공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어닐링이라는 거 하는 애인데 어닐링이라는 이 기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어닐링이라는 기술은 반도체에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전공정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실은. 이 전공정에 들어갔는데 이 어닐링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열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질을 바꿀 때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한 다음에 열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질을 바꾸게 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한 다음에 얘를 천천히 저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어떤 애가 막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그러면 얘를 지금 고르게 다 같이 하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뭐 복원하고 뭐 하고 할 때 열로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열로 막 하고. 그게 왜냐면 걔 성질을 잠깐 바꾸게 해서 표면을 고르게 하거나 이럴 때 열로 가거든요. 그 성질을 중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닐링이라는 기술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쉽게 말하면 열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천천히 시키면은 성질을 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어닐링이라는 개인들은 거의 모르는 기술인데 이 어닐링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어닐링이라는 게 괜찮은 분야는 맞아요. 이게 기술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력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신규 상장 패턴으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상 현재는 좋은 패턴이거든요. 아직 좋은 패턴으로 갈랑말랑하는데 얘는 여기 얼마예요? 65,000원 있죠. 선생님 얘는 65,000원 뚫어주면 65,000원 다시 확실하게 뚫어주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홀딩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혹시라도 요번에 밀려서 6만 원 깨잖아요. 6만 원 깨면 선생님 이거 아마 4만 원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팔았다가 진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5,000원 뚫으면 그때 차라리 다시 사세요. 선생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면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요번에 방산 때문에 올랐죠. 방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실은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안 커요. 이 회사 뭐니 해도 뭐 철도니 이런 게 훨씬 커요. 매출에서. 근데 방산이 어쨌거나 방산의 일부 뭐 한 10에서 20에서 30 방산하는 그쪽 때문에 요즘 방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로템도 실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로템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건 아시죠? 이거 로템 왜 그랬는지 그때 전 정부에서 북한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는 그것 빼고는 올라올 일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엄청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로템이라는 주식도 오르면 이거 실은 팔아야 될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부터는 팔아야지 이 가격에서 홀딩하거나 사는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도 32,8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 패턴인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패턴으로. 그래서 좋은 패턴인데 일단 얘가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데요. 얘가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빨리 다시 상승으로 못 내려오면은 25,000 여기 지금 제가 선 걷는데요. 26,000원 근처까지는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돌려 세우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여차하게 내려오게 되면 26,000원까지 내려오니까 일단은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 깬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팔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더 홀딩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3만 원 깨면은 왜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26,000원까지 아마 반드시 내려올 겁니다. 그 라인까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려올 걸 반드시 아는데 홀딩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돌려 세우면 괜찮고 3만 원 깨면은 일단 팔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포스코 국제관 포항을 갑니다. 여러분들 2시부터 하는데요. 거기 입장이 1시부터 가능합니다. 1시부터 가능하니까 거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거기는 좀 비교적 넓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괜히 너무 일찍 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흐름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요번에 포항 쪽에 여러분들 욕들 많이 보셨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어쩌면은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서 제가 포항 쪽 욕 보신 분들한테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 이 반장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시장을 켜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미국 시장이에요. 예, 오늘도 또 밀렸어요. 새벽에 그죠? 다시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예, 지금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거래소도 한번 보십시오. 거래소도 한번 보시면은 예, 거래소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올 7월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올 하반기 시장 연말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때도 다시 밀릴 겁니다. 미리 다 경고해 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요번에 좀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때도 그 얘기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요번에 사면서 조금 올라오니까 방송에서 다들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다. 외국인들 다시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시장이나 지금 흐름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석기에 자꾸 하던 문물을 가지고 지금 현대 문물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현대 문물의 해석이 안 되죠. 왜? 구석기의 문물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 문물이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뭐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방송에서 말했던 사람들 다들 자신 있게 뭐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싸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뭘로 설명할 건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하는 거라며. 근데 외국인들은 그럼 왜 팔아 지금은? 비싸서 팔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니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무식하든 안 무식하든 난 그거 모르겠고 적어도 말이 틀리지 않고 말이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 올라올 때 다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싸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래서 올리는 거라며. 근데 왜 지금 며칠 되지도 않는데 왜 팔고 있냐고. 환율 때문에? 환율 그때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올라갈 때 지금 더 올라가니까? 그럼 그전에는 환율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래 그때 샀어. 그럼 이전에는 왜 팔았어 이때는? 이때는 환율 더 낮은데. 무슨 말을 하는데 뭐 구멍이 다 비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듣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지금도 종목. 지금 여러분들 종목 알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2차 전지들? 이제 보세요. 2차 전지들 어떻게 되나. 제가 몇 건 권고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나중에 보세요. 내년 후년에 어떻게 될지. 계속 오를지 빠질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 관점에서 너무 편하게 고생 안 하는 시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오른 주식 다 올라서 이제 빠지기 좀 얼마 안 남은 주식 그거 샀다가 맨날 물 먹고 주식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계속 뭐 10년, 20년, 30년 주구장창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빠져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조차도 무시하세요. 왜? 지금 당장 그런 주식 사면 더 갈 것 같고 고생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요. 02786-10105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신복순이라고 합니다.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복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예요. 아이고, 주식 경력은? 경력은 한 13년 됐어요. 13년? 아유,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복수님? 아이마켓 코리아요. 매수가 얼마요? 1,750원에 네. 10%. 예. 롯데관광개발 예. 14,350원에 10%. 예. 유진기업 예. 5,000원에 10%. 예. 그렇게 해요. 세 개 갖고 계시네요. 어이구, 13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10%인 거 보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으셔서, 그리고 좀, 나름대로 안전한 쪽을 택하시려고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안전하게. 그죠? 예, 비교적. 반장님 말씀 듣고요. 예.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근데 이건 들고 계신데? 요거 조금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어떤 부분이 그러면 궁금하세요? 아이마켓 코리아요. 아이마켓 코리아. 아이마켓 코리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는 그냥 산업자재 유통업이라고만 알고 있고 이 자체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회사 아이마켓이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주식, 10년 전인가? 하여튼 이 주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게 MRO라는 회사입니다. MRO. MRO라는 게 뭐냐면 구매 대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사무용품들 있잖아요. 뭐 복사기에 필요한 잉크라든지 무슨 뭐 호치키스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일일이 무슨 뭐 모닝글로리니 이런 데 가서 일일이 살 수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데들 물건을 이렇게 대기업들은 그런 데서 쓰는 물건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럼 그런 데서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밥 같은 거 공사장에 있을 때 한밥집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 한밥집 왜 있어? 인부들 거기서 밥 먹고 빨리 좀 쉬었다가 또 해야지 밥 먹으러 저 멀리까지 막 공사장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막 멀리까지 나가서 밥 먹고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시간 버리고 힘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편하게 밥 먹으라고 공사장에 있는 걸 한밥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대기업들도 무슨 일하다가 뭐가 필요하면 뭐 모닝글로리 가서 뭐 사다 놓고 하기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모든 거를 다 대신해 주는 회사를 MRO라 그래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바로 그 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보통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회사를 직접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회사는 실은 어느 그룹의 그 대행을 하고 있었냐면 어느 그룹 회사 소속이었냐면 삼성그룹이었어요. 그거 모르셨죠? 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그때 어떤 정부였더라? 그때 박근혜 정부였나? 이명박 정부였나? 그때 이 구매 대행하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구매 대행 회사를 갖고 있으면 니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세탁하는 회사로 니네가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니네들 갖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모두 다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MRO를 밖에다 팔아야 됐어요. 모르셨죠? 예. 그래서 그때 삼성그룹은 이 아이마켓을 어디다 팔았냐면 인터파크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인터파크. 몰라요. 예, 예, 걔네예요. 인터파크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얘네 주식을 안 갖고 있냐?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삼성한테 물건 대주고 해요. 근데 이 아이마켓 코리아 이 자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막 이렇게 주가 한 번씩 옮기고 하는 거는 이 자회사하고 이 충전소 사업을 얘네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얘네 자회사 중에 좀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안현케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자회사 중에 안현케어라는 게 있는데 그 안현케어 그 비상장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해요. 이 안현케어라는 쪽 때문에 이쪽이 좀 괜찮은 어떤 그 성장성 때문에 이 회사 아이마켓이 좀 혜택을 좀 봤어요. 주가에서도. 그리고 얘네가 전기 충전소 사업 하려는 거 알고 계시죠? 설치 운영. 예. 못 들으셨어요? 그건 조금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얘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장사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얘네 그 삼성 그룹에 필요한 이 자재들 뭐 이렇게 사무용품들, 소모용품들 이런 거 그냥 막 대주니까 어때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룹이죠. 그러고 걔네들 뭐 쓰는 게 항상 일정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사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장사가 꾸준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겠어요? 조금 주겠어요? 많이 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전에부터 배당을 좀 주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네, 좀 비교적 짭짤하게. 육?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회사의 월봉입니다. 이 회사의 월봉인데 이 아이마켓이 이제 인터파크로 넘어간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아이마켓 코리아의 월봉을 보시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5년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동네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이걸 우리가 다운그레이드라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주식이 다운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로 이동을 해. 그러면 다시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그게 생각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겠죠. 안 쉽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주식이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 며칠, 뭐 몇 개월 게 아니라 보세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웬만한
재료나 엄청난 파워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사업에 비유했잖아요. 사업 잘 사는 동네였어. 아주 끝내주는 동네 살다가 우리가 사업 나가면 달동네 간다. 뭐 이런 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머님.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옛날에도 달동네로 뭐 이사 가시고 막 이런 거 그 어떤 소설 소재로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그 달동네 같은 데서 다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부자 동네로 다시 이사 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웬만해가지고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크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제가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금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웬만해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파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어머니. 예. 예. 요거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파세요. 예. 그리고 예. 예,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요 주식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내려왔는데 요 주식 지금 굳이 파실 필요는 없어요. 더 내려가더라도. 근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주식 자체도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저는 뭐 올라갈 만한 매력이 크게 있다라고는 안 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조금만 반등하면은 결국은 파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이 손해는 보지 마시고 그냥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나중에 기다렸다가 파세요, 어머님. 아시겠죠? 예.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진기업인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5,000원이에요. 매수가 5,000원인데 요것도 유진기업도 제가 잠깐 주목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랬지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 주가 흐름에서 요렇게는 노는 주식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수익은 보고 파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조금 더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그냥 나중에 좀 올라오면은 그냥 조금 뭐 수익 보거나 아니면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냥 나중에 가격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파세요. 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갖고 있다 그래서 크게 고생하거나 그럴 만한 주식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세종 상담해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예.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뭐요? 이거 지금 다 해드렸는데? 예. 지금 제 생각은 주식이 한 2, 3년 동안에는 안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강의 때, 제가 그건 강의 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강의 때 말씀드리니까요. 거기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해서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시면 처리받는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오후 2시부터 포항을 갑니다. 포항을 가는데요. 포스코 국제강 국제회의장에서 하고요. 아마 포항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그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이들 힘들 많이 빠져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위로 차원에서 그래서 다른 강의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돈 될 수 있는 만한 내용 뭐 종목을 알려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돈 될 수 있는 만한 힌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는데요.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관을 1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빨리 오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평택에 사는 최시현입니다. 최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51세입니다. 51세? 주식 경력은? 네,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그래요. 최시현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캠시스. 캠시스 매수가 얼마요? 네, 2,440원에 50%. 네. 현대 건설기계. 예. 4,750원에 50%. 딱 두 개네요. 네, 2년 반 되셨다 그랬죠? 네. 이거 너무 공격적이신데? 어머. 아니, 저도 이제 이게 딱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저도 모르게 딱 이 종목이 꽂히면은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아, 그래. 저도 자기도 모르게 네. 손이 나가 있어요. 어느새. 네, 네, 오, 자기도 모르게 엔터키가 쳐져 있고, 그죠? 네. 이야, 맞아요. 아유,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묘해요. 그죠? 예, 사람이 네.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엔터키를 친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손이 이러고 가 있어. 그지?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우리 그 시연님을 꼬셨을까? 그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그럼 캠14하고 건설기계 중에. 현대건설기계. 그래요. 건설기계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 시연님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얘기해보죠.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연님을 그렇게 꼬셨어요? 유혹했어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직 확실히 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 주식 시작하는 것도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주식하고 있거든요. 아, 다 그러셨어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예. 네. 근데 그런데 그럼 이제 현대건설기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모르는데 샀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시연님 저거 약속 하나만 합시다. 지금 네. 시연님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저보다 아주 약간 어리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계속 우리 살 날이 웬만해선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 날이 꽤 네.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올바르게 네. 하면서 왜냐면 시연님도 이 나이 때면 지금 혹시 직장 생활 하시나요? 네. 이제 슬슬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예, 그건 네. 예, 이제 이 연령대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뭐 30대하고는 아무래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불안감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도 있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엉터리로 하면서 돈을 날려먹으면서는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시연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주식 잘 몰라요. 그런데 시연님 50-50 두 주식을 사버리셨어요. 그죠? 네. 근데 모르는데 그렇게 주식을 막 사버리시면 막 이렇게 많이 50-50으로 사버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 주위 분들이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막 혹시라도 망해버려. 그러면 주위 분들이 이거 미안해 이러고 대신 내가 당신 그 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 투자했다고 할게. 그럼 5천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줄게. 그럴까 주위 분들이? 안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주위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주위 분 중에 주식 그렇게 잘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으면 시연님하고 지금 같이 안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데 제가 강의 때도 보면 막 이렇게 막 보면 뭐 자기 잘난 척하는 분들 계세요, 옆 사람들. 그럼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이크 잡고.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현대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식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네. 이제 꼭 지켜요, 저하고. 그리고 네. 저희 방송 얼마나 보셨어요, 시연님? 벌써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되니까 주식이라는 거 함부로 안 사야 되는 것도 알겠고 저희 방송에서 은근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애들 힌트도 주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이게 딱 듣는 순간은 조금 이해는 가긴 하는데 막상 또 이게 예. 그럼 나중에 유튜브로 재방송들 있으니까요. MTN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연님 지금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이게 50% 가져갈 주식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시연님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가 이게 실은 뭐 하는 이거 왜요? 건설기계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네네. 우크라이나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뭐 이거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때요? 지금 웬만해서 지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뉴스 보니까 빨리 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지금 빨리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러시아가 아시잖아요. 지금 동원령 내린 거. 네. 네. 지금 동원령 내렸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여러분들 쉽게 전쟁 안 끝낼라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 들어가는데 왜 끝냅니까? 여러분들 왜 러시아가 동원령 왜 이제 내렸다고 보세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네. 추워지기 시작하면 가스값이니 천연가스값 더 유럽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 나는 거 난리 나죠. 만약에 푸틴 뭐 막말로 푸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오히려 자기네가 천연가스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전쟁을 지금 끝내겠습니까?
오히려 전쟁 지금 더 붙이지. 전 그래서 동원령 지금 내렸다고 봐요. 푸틴이.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쉽게 끝낼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쪽에 대해서 굳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신흥국 쪽 매출이 많은데 이 회사가 워낙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 매출이 많아요. 현대건설기계가 특히나. 근데 신흥국에서도 이 회사 절대적인 매출이 어디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매출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그 다음 매출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얘네 뭐 중남미도 나가고 하는데 얘네 러시아로 나갈 걸 아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얘네 거 이 현대건설기계 좋아해서 쓸까요? 시장이 뭐 물론 뭐 거기하고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 매출들이 그런 데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재건 산업에 어느 정도 혜택은 보겠지만 그게 뭐 바로 혜택을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지금 50% 지금 현재 4만 원 여기에 보초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좀 내려올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가격에서 손실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시고 일단 현금을 가지세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거 오래 끌고 가면서 막 일단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정 사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딴 거 사셔도 되지 굳이 이거 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캠시스인데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실은 뭐 하는 주식인지 알고는 사셨죠, 선생님? 그 카메라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매수했거든요. 아, 그- 얘네 이게 카메라 모듈 하는 애들이거든요, 캠시스가. 네, 근데 네. 이 캠시스라는 애들이 카메라 모듈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이게 기술력은 있어요. 얘네가 뭐 생체도 하고 얘네가 뭐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쪽에도 네네. 기대를 하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캠시스가 이게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회사가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캠시스라는 거는 솔직히 항상 질문이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고민하는 종목 중에 하나. 왜냐하면 얘가 비싼 주식은 아닌 건 맞거든요. 얘가 비싼 주식은 아닌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싼 주식은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 모듈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이 스마트폰에 모듈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뭐 고급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고급 스마트폰들이 이제 가격 더 이상 올리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거 있잖아요. 피는 스마트폰 우리 삼성 거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 한 200만 원. 예. 선생님들 그 주변에도 혹시 선생님들 그거 쓰시나요? 우리 와이프가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네. 그 한 2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서 뭐 300, 400 한다. 그럼 선생님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의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져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야 이게 이 품질이 이렇게 좋으면은 가격 더 올려야 돼. 고급 폰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만약에 저 아는 누가 이렇게 해서 그걸 산다 근데 300~400만 원대 가는데 그걸 산다는 사람은 저도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가격 저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급폰들도.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 쪽으로 해서 가격을 더 단가를 올리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듈, 이 캠시스의 이 부분이 주가를 이게 상승으로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모습으로는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싼 것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한 비중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선생님, 네. 한 20%. 그리고 30%는 현금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만. 아시겠어요? 네. 예. 많이 가지고 마시고 딱 2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20%만 가져가면 이게 그렇게 해서 밑으로 저 밑으로 해서 막 그럴 주식은 또 아니니까 20%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자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두 종목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종목 그렇게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없을 때. 아시겠어요? 그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1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누구세요? 예,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살고 있는 이경석입니다. 이경성님 반갑습니다. 경성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육막육장입니다. 주식 경영은? 한 7, 8년 되는 7, 것 8년? 같은데 그래요. 컴퓨터를 못해서 전화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일단 그럼 우리 경성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컴퍼니 K 컴퍼니 K 매수가 얼마요? 평단가 7,200원에 60%. 몇 프로요? 60%. 예, 또요. NK맥스 네. 16,300원에 예. 25%. 예. 파트론 예. 8,120원에 15%. 예. 그렇게 근데 60% 나가고 계세요? 하나를? 그래요. 일단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NK맥스요. NK맥스요? 제가 전화 신청 안 했으면 네. 손절했을 텐데 예.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선생님 의견 듣고 팔으려고 손절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매수가가 지금 현재 25%인데 16,300원. 일단 웬만하면 손절을 하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시구나. 예. 그래요. 그리고 워낙 소액이 돼서 이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일단 NK맥스라는 회사 자체가 굳이 25%인데 그리고 소액인데 일단은 이 주식 굳이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 더 빠지더라도 기다리다가 나중에 손실 안 보시고 파실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네, 고맙습니다. 그냥 손실 안 보고 파는 쪽으로 가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NK맥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가져갈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등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냥 손실 안 보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파신다는 목적을 갖지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이 NK맥스라는 거 회사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하고 면역 진단 키트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그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NK맥스가 뭐 때문에 유명한지는 아시죠? NK 이 회사 주가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 번씩 움찔움찔했죠. 왜 그래요, 선생님? 고형암 완전 관해 뉴스 봤습니다. 뭐요? 고형암 고영아. 얘네들이 완전 관해. 얘네들이 실은 주가가 움찔움찔했던 이유는 얘네가 진단 키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얘네 고용한 게 뭐 슈퍼 NK 뭐 그거 면역 건데 그거는 뭐 병용 임상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직 초기 단계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초기 단계고 근데 이런 회사들을 근데 제가 뭐라고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런 쪽 관련들은 이쪽 회사에서 말하는 거를 만약에 학문적으로 반박을 해라 그럼 반박을 못합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자기 전공 분야에 그쪽 특화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쪽에서 우기는 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기가 애매해. 그쪽에서 그냥 우기면 장땡이 돼. 그래서 이런 관련 주식들, 이런 회사들은 회사에서 말하는 말대로 그냥 그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각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겠네 없겠네 그거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저는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워낙 된다 그러고 제 주식에서 오래 해본 경험상 된다 그리고 되는 회사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다 막 된다 그러고 나서 거의 뭐 제대로 흐지부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거의 다였지 진짜 되는 회사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련 회사들을 솔직히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웬만하면 나중에 그냥 제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은 팔아주는 정도만 하지 그냥 뭐 이 회사 가져가십시오. 그거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손들 치지 마시고요. 굳이. 예. 그래요. 그리고 컴퍼니 K도 마찬가지로 컴퍼니 K도 지금 이거 60%나 들고 계신데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아무리 비중이 소액이라고 해도 이거 60%씩이나 사실 만한 의미가 있어요, 이 회사? 요번에 조금 뉴스가 났던데 어제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선생님? 창투. 예, 이 회사 창투사예요, 창투사. 예. 이 회사 벤처 근데, 투자, 예, 예, 우리가 VC라고 벤처 투자하는 회사예요. 네. 벤처 캐피탈. 그래서 이쪽은 이게 물론 우리나라 이게 벤처 캐피탈이 VC들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이긴 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벤처 캐피탈 성공률이 10%인가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좋게 평가하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벤처 캐피탈이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걔네가 뭘 이뤄낸 건 아닌데 주가가 날아가니까 주식이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 주가 날아갈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서 날아간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회사가 움직일 때도 간혹 있지만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거품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얘네가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 때문에 날아갔어. 아니면 어떤 업종이 테마 때문에 날아갔어. 그러면 얘네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 쭉 한번 움직이고 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VC, 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에 대해서는 실은 개인들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예. 그러고 이게 진짜 회사가 만약에 거품이 끼고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미리 사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나중에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시장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 그런데 벤처 캐피탈사나 이 VC 회사들의 주가가 안 올라갔어. 그러면 걔네들 미리 그때 사놓으면 왜? 이미 주가 안 올라갔을 때 걔네가 더 이미 빠져 있으면 특별히 빠질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진짜 예상대로 어느 정도 좋아서 걔네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걔네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투자한 회사들을 시장은 찾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걔네가 좀 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되지 여러분들이 창투사 함부로 주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요거 선생님 죄송한데 60%씩이나 사셨는데 일단은 요거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지금 현재 8,120원인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 8,120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15% 정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갖고 계셔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노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00원 정도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있죠. 여기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그냥 네. 요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냥 이익 실현하고 한번 나오세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 정도라도 기술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물 타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더 이상 손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좀 올라와서 그 정도 가격대면 대신 이익 내시고 파시고요. 아시겠죠? 네. 세종호.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경성에.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세요. 예, 반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경상북도 포항을 갑니다. 진짜 되게 오랜만에 가요. 예. 네, 포항을 가는데 올해 처음 가죠. 예. 포스코 국제관에서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관을 1시부터 했기 때문에요. 너무 일찍 오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포항이 태풍 피해니 이런 게 좀 심해서 워낙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강의를 못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억지로 막 해서라도 잡았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그쪽 분들 상당히 많이 절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기운들도 많이 빠지시고 하셨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 돈 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 힘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뭐 그렇다고 종목을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 강의는 항상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기운 내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오늘도 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아제강부터 들어가 볼까요? 3065
200, 예, 306200, 예,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40% 9만 원 정도 되시네요. 세아제강. 지금 뭐 이거 중소형 제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또 요즘 틀려요. 포스코의 어떤 반대급부 때문에. 근데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요건 손절 라인만 한번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만 원 정도 되나요? 13만 원? 요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요번에 올라가서 이 가격까지는 안 깨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조정받다가 다시 어디서 올라든가 해야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40%인데 만약에 이 가격 깨지면은 일단 얘는 적어도 손절을 해주시고 난 그래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더구전자입니다. 예, 263600입니다. 더구전자.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드린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매매용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다? 매매용? 예. 왜냐면 이게 주봉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매매용으로 더 적합하다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매매용으로 적합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용으로 빠지면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요런 식으로 그냥 푼돈 노리는 요런 식으로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이트진로입니다. 0000 80입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지금 주가가 다시 밀려나고 있죠. 하이트진로 워낙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이거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되고 이제 엔데믹으로 되면서 이쪽 관련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 많이 가는 뭐 특히나 뭐 유흥상권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은 이쪽 보면 진짜 이쪽 관련이 뭐 술 쪽 관련이나 이런 쪽 관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그 가게들도. 그러니까 워낙은 실은 하이트진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적으로만 주식을 자꾸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주식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열심히 보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 말을 해요. 재무제표대로 주식 만약에 뭐 실적이 무조건 늘어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사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잘해요. 그렇잖아요. 걔네들보다 재무제표 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금 보세요. 화이트진로가 워낙 빠지는 이유가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원료값이 올라갔지만 얘네 또 가격 올리고 뭐 할 거야. 근데 어쨌거나 엔데믹 되고 하면 올릴 거라고 뭐 최소한 그 자리는 지킬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 빠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화이트진로는 갖고 계시면 뭐 그냥 어느 정도 꾸준한 주식 탱크같이 그거는 돼.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매력 있을 만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33,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건 그냥 매수가 오시면은 아니면 조금 수익 나면 그냥 빨리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이분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해성DS입니다. 5870입니다. 해성DS인데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냐, 여기서 조정받을 거냐를 더 고민을 한다 보면 100% 이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내려올 주식이에요. 딱 이 말만 드릴게. 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969. 현대백화점. 이번에 현대백화점 지금 그 지주사 이거 뭐 하고 분할하고 막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더 빠진 부분도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제가 항상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색깔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여기 지금 여의도에 더현대 난리 난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쪽으로 해서 물론 지금 어떤 성장의 키를 찾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데보다 색깔이 약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명품은 신세계가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현대 뭐 꽉 잡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현대 같이 해가지고 막 이런 공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 색깔이 좀 약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빠지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져갈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현대백화점 이거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 저도 몇 번 봤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그럴 주식은 굳이 물론 나중에 좀 올라는 오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금폭 그걸 하는 글쎄요. 그게 현명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동진 세미캠입니다. 5290 예, 동진 세미캠인데요. 동진 세미캠도 지금 주가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예, 주가가 쭉 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럼 여기는 어디냐? 지지선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인데 지지선에서 지금 예,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깰라 그러죠. 여기서 만약에 깨고 완전히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그 다음 라인은 여기입니다. 예. 주식이라는 거 때로는 뭉치뭉치로 생각하시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치뭉치로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나중에 깨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35,000원 정도 되시죠? 그러면 얘는 요번에 만약에 29,000원 정도를 깨고 완전히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갖고 계신 거 절반 이상은 손절해야겠죠. 30%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타격 입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쪽. TY홀딩스입니다. 3280입니다. TY홀딩스. 지금 이제 일본이 열렸어요. 어저께. 예. 그 총리가 발표했죠. 일본이 이제 자유여행을 드디어 이제 완전히 비자 면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관련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데 뭐 기술적으로 올라오겠죠. 2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분은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차라리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이걸 이럴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줄 거예요. 손절 칠 시간도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굳이 뭘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요. 아시겠죠? 다음 좀. 예, 보로노입니다. 31020입니다. 심리상장에서 지금 좋은 패턴으로 가다가 잘 보시면 이게 애매하죠. 지금 심리상장에서 좋은 패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워낙은 여기예요. 여기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여기서 이거 올라갔죠.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못 치고 나갔죠. 예, 여기서 2회선 벨인 겁니다. 실은 여기께서 치고 나갔어야 돼요. 여기서 치고 나가면서 얘를 뚫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주가가 지금 이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요. 근데 주식 그 심리상장을 보면요. 제가 항상 심리상장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때 보시면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밀리면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이제는 어디입니까? 29,000원 정도 되죠. 29,000원을 깰라 그러죠.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깨고 내려가면 뭐예요? 심리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가버리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돼야 할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네, 코스모학입니다. 17% 정도 되네요. 005420. 예, 코스모학인데, 코스모학 지금 계속, 예, 요번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뭐 주가를 그렇게 막 많이 뽑은 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뽑은 건데, 이제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뽑으면 이제 이 주식은 뭐예요? 팔아야 되는 주식에 들어갑니다. 사는 주식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밑에서 갖고 간다. 지금 이분은 12,000원이네. 이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7%면 이분 분할 매도하고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제가 9968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분 제가 봤을 때 분할 매도 일단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17%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직은 조금 더 보시죠. 왜냐?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뭐 꺾여 내려갈지 어떨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 했기 때문에. 다음 쪽은. 예, 일동제약입니다. 9420입니다. 일동제약.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세요. 뽑고 빠지는 건 뽑고 빠지는 건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뽑고 빠지는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40% 38,000원인데요. 뽑고 빠지는 거 건드려서 보세요. 지금 죄송한데 이분 굉장히 곤란하시잖아. 그러니까 뽑고 빠지는 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팔아야죠. 예. 그러지 않으면 고생하죠. 왜? 이렇게 뽑고 빠지면 다시 시세 폭격.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지켜줘요. 그러니까 뽑고 빠지는 거 개인들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요것만 잘해도 됩니다. 뽑는 거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시장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소리는 이 반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움직일 거에 대한 걸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세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포스코 포항 갑니다. 힘드리려고 하니까요. 와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주말 날씨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을 들어가요. 그죠? 가을 분위기 물씬 점점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